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뭐냐 하면요, 수포자를 위한 수학 공부법입니다. 수포자가 뭘까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나는 수포자다. 여기 혹시 꽤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근데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좀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강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 강의들을 내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포자를 위한 수학 공부법이란 말의 제목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수학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수학을 포기하지 말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방법은요, 중1 수학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도 중1 수학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중1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1 수학 그러면 그냥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이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만 비교해보면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목차랑 고등학교 수학의 목차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학의 기초를 중학교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 정리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이 왜 어려워졌냐 하면 중학교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1부터 시작하는 게 수포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박철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꼴찌였던 학생이었는데 전교 1등까지 올라갔고요. 서울대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자기는 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고대 법대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친구가 포기했던 수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중1 수학부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위권 학생들은 지금 자신이 몇 학년이든 간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시작하라.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실천하기를 바란다. 수학은 기초가 생명이다. 중학교 1학년 내용이 실전 수리 영역 4점짜리 문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 앞 표지에는 중학교 수학 7가나라고 쓰여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제목은 수능 수리 영역의 기초라고 해야 옳다. 여러분 책에만 써놓았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중1 교과서부터 붙잡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중1, 중2, 중3 과정을 먼저 끝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남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탄탄하게 기초를 쌓고 올라갔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전교 1등, 서울대, 고대법대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 친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의예과에는 제일 유명한 대학이 경희대학이죠. 거기 합격한 친구인데요. 김신영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다른 과목들은 되는데 수학의 성적이 굉장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친구 먼저 만나볼게요. 3학년 여름방학, 신영이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신영이는 가장 많은 노력을 수학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점수는 마냥 제자리였다.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영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항상 여름을 앞두고 수학 성적이 정말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저보다 수학 성적이 나빴던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니까 정말 초조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점수가 수능 날까지 그대로 가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신영이는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왔다. 여느 때와 같이 답을 맞추기 위해 해답지를 보던 도중 신영이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한다. 신영이가 틀리는 문제 대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었다. 해답을 볼 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 땐 그 내용이 뭔지 떠오르지 않았다. 중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 신영이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겼다. 고3에 올라갔는데 막상 이제 점수를 올려야 될 시점에서 수학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죠. 고3인데 중1부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헌책방에 가서 먼저 중학교 교과서 참고서들을 골라 보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고3인데 중학교 책을 꺼내본다는 게.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전해봤습니다. 헌책방 따라가 보죠. 신영이는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학생 코너 앞에 서니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중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왜 진작 공부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솔직히 그때 좀 창피했어요. 이제 수능 볼 고3인데 중학교 수학을 본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들고 막 재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산 날부터 바로 중학교 공부에 들어갔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전체를 훑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때 이용한 것이 바로 목차. 목차를 보면서 자신이 자주 틀렸던 중학교 개념은 무엇인지 중요하게 볼 부분과 덜 중요하게 볼 부분을 가렸다. 공부라고 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등장하는 개념과 딸린 설명을 밑줄 치며 읽다 보면 잊었던 개념들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영이는 특히 정의와 성질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했다. 고등학생이 됐으면 점이 뭐고 선이 뭐고 면이 뭐다 이런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뭔가 제 머릿속에서 그런 정의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책에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학교 책에는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뭘 했냐 하면 이 개념이 이거구나. 정의부터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뜻밖의 수학을 굉장히 많이 거두어요. 어떤 수학인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던 도중 신영이는 예상치 못한 수학을 얻었다. 얼마 전 고생 끝에 간신히 풀어낸 점의 위치 문제.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문제를 중학교 개념을 이용해 풀 수 있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풀이가 좀 복잡하고 귀찮아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중학교 이론으로 들어갔을 때 세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화되는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2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푼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은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문제 풀 때 정말 고생해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풀어보니까 아주 손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등학교 수학 대부분의 과정은 중학교 수학에서 출발한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신영이는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좀 더 쉽고 간단한 풀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풀 때보다 훨씬 더 쉬운 풀이 방법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복잡하게 풀어가는 걸 자기는 더 쉽고 간단한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결국 고등학교 과정이 훨씬 쉬워지더라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성공한 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적용해 봤습니다. 이 친구가 졸업한 학교가 진성고등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원한 자원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 겁니다. 중학교 과정을 먼저 개념을 정리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진성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일제한테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1년 때부터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 도형에 관한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요령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볼 사람. 우선 중학교 내용을 공부한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진성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 39명 중 중학교 공부에 도전한 학생은 총 16명. 제작진은 지원한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했다. 범위는 중학교 수학 중 도형에 관련된 내용. 교재에는 각 도형의 용어와 정의, 성질부터 각종 공식과 개념들까지 중학교 3년간 도형에 대해 배우는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 교재를 공부한다면 중학교 3년간 도형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부하는 셈. 공부를 위해 주어진 하루의 시간.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은 성실하게 공부에 임했다. 다음날 1학년 일반 학생들은 수학 시험을 치렀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학생과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 전원이 참가한 시험이었다. 출제된 시험 문제는 총 6문제.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도형단원에서 출제됐다. 약속한 30분의 시간이 지났다. 어제 공부했던 중학교 과정, 그 내용들이 과연 오늘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됐을까? 이거를 보니까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눠주신 그걸 보고 다시 푸니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시험에는 누적돼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중학교 개념하고요 고등학교 개념이 같이 섞이니까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어서 좋았어요. 방학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 때 계기로 중학교 때 걸 다시 한번 제대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시험 본 게 아니고요. 중학교 개념을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본 겁니다. 다음 날에. 그랬는데 다 고백하죠.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중학교 과정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쉬워지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수학이 어렵고 포기한 사람들은 도전해볼만 하잖아요. 겨울방학 때 중1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학생 동생이 있으면 가르쳐 보세요. 내가 먼저 공부하고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생도 공부시키고 나도 공부하고 그렇게 개념을 쌓아 놓으면 방학이 지나고 나서 아마 수학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답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해답지 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면 정말 도전해볼 만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해답지에 나오는 풀이 과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의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일반 학생들이 해답지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을 좀 들어보세요. 영동고등학교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할 때 해답을 보는지 물었다. 해답을 활용한다는 아이들은 5명. 그렇다면 활용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은 한눈에도 그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모르는 문제는 친구에게 묻거나 그냥 넘기거나 문제가 풀릴 때까지 혼자 고민하며 풀거나. 여러분들의 유형은 어떤가요? 1번은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가 있어요. 친구에게 물어본다. 1번이고요. 2번은 별표 치고 넘어간다. 2번이에요. 3번은 풀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풀어본다. 4번은 해답지에 나오는 해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익히는 과정을 밟는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봅시다. 친구에게 물어본다.
예. 그 다음 2번 별표 치고 넘어간다. 예. 3번 풀릴 때까지 진짜 열심히 풀어본다. 4번 해답지를 활용한다. 여기서도 지금 해답지를 활용하는 친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두 사람 지금 손을 들었는데 해답지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냐 하면요. 해답지를 누구처럼 활용하는 거냐? 과외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과외를 받아본 친구들은 느끼실 거예요. 과외 공부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과외를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설명해주고요. 문제 풀어보라고 내줍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어요. 학생이 풀고 나면 과외 선생님이 설명해주죠. 이렇게 푸는 거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또 제시합니다. 풀고 설명 듣고 풀고 이렇게 가요. 해답지를 동일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해답지에 나오는 풀이 과정을 보면서 마치 과외 선생님의 설명을 듣듯이 설명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다시 풀어보는 이 과정을 잘 밟으면 과외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요. 틀린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알 때까지 이제 해설지를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답지 공부만으로 수리 영역에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정혜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다른 공부 안 했어요. 과외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만 했어요. 해답지에 정말 문제를 푸는 건 시작점이고요. 풀고 나서 답을 맞추고 해답지에 나온 해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공부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해답지를 볼 때 틀린 것만 봤을까요? 맞은 것도 봤을까요? 맞은 거 왜 볼까요? 그죠. 내가 푼 것과 다른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맞은 것도 한 번 더 보고요. 틀린 거는 정말 열심히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내게 될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한번 그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해답지를 볼 때 단순히 답만 확인하고 그냥 풀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알 때까지 이 문제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또 풀어보고 그랬던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답지를 활용했는지 좀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가볼게요. 혜진이의 해답지 공부법 제1원칙은 바로 완벽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해답의 내용을 반복 학습한다는 것. 문제를 푼 뒤 채점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혜진이는 맞은 문제 해답도 꼼꼼히 확인했다. 해답에 저랑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개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은 문제도 해답을 봐야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해답지를 공부하는 혜진이. 해답의 풀이를 모두 이해했다면 해답지를 덮고 혼자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 그렇게 혼자서 완벽히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동일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보통 맞은 문제는 한 두세 번 정도?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이해가 돼서 잘 풀면 평균 5번 아니면 너무 안 풀리는 문제는 10번 이상씩. 즉 N 이상 또는 5이면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아는 것은 더욱 탄탄하게 해답지를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 핵심. N 이상 또는 5이면 A는 답지를 보고 또 보고 읽고 써보고 문제 다시 많이 풀어보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돼요.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제도 말했지만 문제집을 어떻게 보냐 하면 풀고 답 채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풀이하고 답 채점한 데까지는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맞고 틀린 것밖에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진짜 공부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친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은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 맞은 문제, 해답지 확인하는데 완벽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간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한 번의 문제집 풀이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문제집들과 비교해보는 작업도 시작했다. 문제집마다 반복 출제된 문제 유형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유형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문제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지만 또 해설지에는 다른 풀이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풀이. 한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 풀이법을 발견한 경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해법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다른 풀이를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접근법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잘 맞는 더 간단한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저만의 해설지예요. 이거 제가 문제집을 풀면서 틀리고 또 계속 틀리는 문제들도 아니면 중요한 개념이거나 아니면 다시 봐야 할 만한 중요한 풀이들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유형별 문제에 대해 해답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는 오답 노트 겸 정리 노트를 만들었다. 딱딱한 해답의 어려운 말 대신 평소 쓰던 쉬운 표현들을 사용해 자신만의 해답지를 만들었다. 해답지 없이 혼자 공부할 때는 내 풀이 과정이 이게 맞는 풀이 과정인가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랬는데 해답지를 활용해서 공부하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해답지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게 되니 출제자의 의도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해답지를 통해서 맞았다면 맞은 이유,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또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방법, 여러 가지 해답지들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해답지는 다르게 풀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더 쉬운 풀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나만의 언어로, 특별히 계속 틀리던 문제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해설지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고 채점하고 끝이 아니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 틀리는 거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나만의 해설지까지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이 학생이 수학 만점 맞은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되느냐? 아까처럼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해봤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평소 수학 공부를 할 때 해답지를 보지 않는 학생들 중 혜진이의 공부법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희망자들을 선정했다. 그리고 혜진이에게 직접 해답지를 활용해 공부했던 방법들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학생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일 전에 제공했던 해답지 속의 개념들을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다. 공부했던 해답지에서 한 번씩 접해본 개념들이긴 하지만 조금씩 응용된 형태의 새로운 문제들, 익숙한 문제를 풀듯 학생들은 별 무리 없이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갔다. 실험 종료.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혼자서 그냥 푸는 것보다는 답지를 보게 되면서 정답으로 가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법으로 푼 문제는 맞았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해답지를 보면서 정확한 풀이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요, 저 답안지 보고 공부하는 거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좀 더 답안지를 참고할 생각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요, 마지막 방법인데 문제집 여러 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운 거, 나에게 맞는 거 한 권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풀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3 곱하기 1과 1 곱하기 3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같죠? 똑같은데 공부에는 달라요. 공부에서는 뭐가 더 크냐?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3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보는 것과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반복해서 보는 것, 뭐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개의 문제집을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공부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나에게 맞는 것 한 권을 선정해서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본 수학 문제집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전해서 풀어본 문제집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문제집을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다면 5번, 10번 반복해 보는 겁니다. 한 권만 여러분들이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도요, 수학 성적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정말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제집 한 권을 10번 반복해서 풀었어요. 쌤이라는 문제집 아시죠? 쌤이라는 문제집을 선택해서 10번을 반복해서 풀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다 틀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도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김지범 학생 좀 만나볼게요. 오늘은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있는 날.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아이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누가 1등을 차지했는가로 옮겨졌다. 지범이도 1등이네. 이번 시험에서도 지범이는 전교 1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작년이한테 지금 진짜 제대로 못 받고 그랬었죠. 제가 수학 문제 한 번은 제대로 풀고 수학을 잡고 그리고 또 문제는 공부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38점을 받던 학생. 지범이가 성적표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된 비법은 무엇일까? 수학이 38점이었는데 1년 만에 만점으로 바뀌었대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수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정말 수학 포기할 거라고 수학 문제집 다 덮고 그냥 수학 공부 안 한 날도 있어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범이는 선생님을 찾았다. 다양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권의 문제집을 정해서 알 때까지 계속 풀어볼 것.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지범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도전을 마음먹었다. 이것만 안 되면 정말 수학을 포기할 거다. 수학 절대 안 할 거야. 이 생각으로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한번 10번을 풀어봐야겠다. 지범이의 책장에는 1년 전 풀었던 문제집이 아직 꽂혀있다. 이게 그때 제가 1학년 때 풀었던 그 문제집인데요. 좀 많이 배워서 그런지 찢어지고 나야겠네요. 같은 문제를 10번이나 풀다 보니 페이지마다 채점한 흔적들이 한가득. 색깔이 되게 화려해요. 제가 풀 때마다 다른 색깔로 칠을 하니까 이게 색깔이 화려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칠해도 이제는 문제도 잘 안 보여요. 문제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풀고 또 푼 문제집. 그래도 이 문제집은 지범이의 자랑이다. 그래도 이책 볼 때마다 늘 뿌듯하고 그때 마음 생각하면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한 문제집을 10번 풀었다. 그 10번을 통해 지범이가 깨우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수학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왠지 수학 잘할 것 같아.
이제는 수학 별거 아닐 거야 이러면서 정말 기뻤고 제가 정말 대견했어요. 그리고 지범이가 도전한 10번의 과정은 만년 수학 중하위권 학생 김지범을 수학 만점자 김지범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나자 이제는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되자 자꾸 별로 공부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급격히 오르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니까 더 공부가 재밌고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가 정말 무슨 꿀맛 같은 공부였죠. 정말 공부가 하고 싶고 재미있고 꿀맛 같아.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학 38점 맞을 때만 해도 수학은 공부는 재미없고 지겨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10번 보겠다라는 결심과 도전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한 번 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는데 똑같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줄었겠죠? 다시 보는 거니까.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한 달 걸리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반복하는 시간이. 10번을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문제들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으로 공부하니까 다른 과목들도 다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은 뭐가 같은 거냐 하면요. 근육 운동 같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하고 하는 운동들이 여러분 하루 운동 열심히 몇 시간 한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죠. 근육은 똑같은 운동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수학도 근육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공부할 때 수학은 실력이 생깁니다. 풀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시 풀고 계속해서 풀어보는 거, 이게 사실은 수학 성적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만나보니까요,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을 5번 풀었어. 난 7번 풀었어. 난 10번 풀었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볼 때는 자신만만하게 풀어놓고서 반 가까이나 틀리고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랬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이게 살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니까는 거의 그 풀이가 나한테 체화돼가지고선 다른 곳에서도 자유자재로 꺼내줄 수 있는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준영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울대 동기들 중에도 준영이와 같은 공부법을 활용한 친구들이 많다. 수학에 재미가 없어. 한 가지 문제집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실제로 실력 형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고1 때 내신 준비하면서인데 그때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집을 10번 정도 풀어서 사실 10번까지는 안 풀어봤고 7번 정도 풀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익힐 정도가 되면 문제지의 질이 어떻든 간에 실력을 오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서울대 온 비결이 똑같아요. 수학은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본 게 아니고 몇 권을 봤다고요? 한 권의 문제집을 반복해서 여러 번. 그게 본인들이 서울대 오게 된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요, 반복 누적 학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적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반복해서 누적된 공부를 한다면 성적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현경영이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이렇게 계획표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랑 누적이야.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반복과 누적도 역시 중요한데 다른 과목 못지않게. 현경영은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소개했다. 문제를 풀고 난 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풀었을 때는 동그라미, 완전히 풀지 못했을 때는 X, 핵심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모, 계산 실수는 세모 플러스로 문제 옆에 눈에 띄게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 누적해서 푸는데 완전히 자기 힘으로 풀었다는 동그라미가 3번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문제 풀이를 반복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내가 설명한 방식대로 수학을 풀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 손 들어보세요. 반복과 누적학습으로 수학을 접목했다는 현경량의 공부법에 5명의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 실험에 참여한 5명의 학생들의 현재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시험지를 건넸다. 학생들이 푸는 시험지는 최근 10개년의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가운데 2점과 3점짜리 문제들로 시험 범위는 수원의 등차, 등비 수열 부분으로 제한했다. 1시간 후 학생들의 채점 결과가 나왔다. 5명의 학생 모두 5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학은 너무 어렵고 막막하기만 해 손도 대기 힘들었다는 5명의 후배들은 현경량의 수학 공부법을 일주일 동안 따라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반드시 동그라미, X, 세모 플러스로 기호를 표시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한 번에 여러 번 푸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목표 분량을 풀고 난 후 다른 과목을 공부하여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다시 수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한 문제를 완벽하게 네 힘으로 풀었다는 동그라미 표가 연속으로 3번 나올 때까지 반복 누적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다. 현경량의 방법대로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에 매진했던 학생들. 그렇게 표시해가면서 하니까 제가 어떤 문제에 더 약하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알 수 있어서 시험 치기 전에도 틀린 문제를 위주로 많이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헤매고 이랬었는데 이 방법을 쓰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한 2번, 3번 풀다 보니까 푸는 속도도 빨라져서 너무 좋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또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일주일 사이 학생들의 수학 실력에 과연 진전이 있을까? 첫 번째 시험과 같은 범위, 비슷한 난이도로 이루어진 두 번째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건넸다. 첫 번째 시험 때는 머뭇거리고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학생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열심히 주어진 문제를 풀었다. (46점에서 60점) 38점에서 45점 14점에서 58점 29점에서 55점 19점에서 61점으로 5명의 학생 모두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올랐다. 지난 일주일간 학생들은 현경량의 수학 공부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막연하기만 하던 수학과 끊임없이 반복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는 믿음 또한 생겼다. 일주일 만의 변화예요. 그럼 여러분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범위를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요. 그거를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누적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누적 반복해서 동그라미 몇 개 나올 때까지, 3개 나올 때까지. 그 작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만 붙잡지 마시고요. 그 범위에 하나의 문제집을 선정해서 가장 좋은 거, 내가 풀 수 있는 거 선정해서 그만큼만 반복해도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성적을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해답지 해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문제집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라는 겁니다. 셋 중 하나만 해도 괜찮고요. 할 수 있으면 3가지 다 하면 좋아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는 중1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권 아니고 한 권 선택해서 누적해서 풀면서
해답지에서 내 걸로 만드는 공부를 해나간다면, 세 가지를 융합해서 공부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수학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성적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팁만 더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가장 기본인데 많은 친구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제를 풀 때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풀어요. 그러니까 순수 없이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답을 잘못 옮겨 적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실수를 했는데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확인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 하면 풀이 과정을 정말 깔끔하게 마치 해답지에 해설로 나와 있는 순서를 보는 것처럼 나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잘 써내려가는 방법으로 평소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건 제가 2학년 때 쓰던 수학 노트고 이건 제가 3학년 때 새로 바꾼 수학 노트인데요. 이제 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산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죠? 연습장 여기저기 막 아무렇게나 막 푸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도 쓰고 네, 이건 제가 이제 3학년 때 쓴 노트인데요. 이렇게 식을 알기 보기 쉽게 혹시나 깔끔하게 마치 해답지 풀이처럼 이런 식으로 쓰게 써놓았죠. 되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단축도 되고 하면서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쓰던 수학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정확도는 높이고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 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라고 드리는 팁이에요. 연습장에 아무렇게나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다시 시작하는 공부는요, 칸을 좀 나누어서 깔끔하게 해답지 풀이처럼 적어가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시험 때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답지를 고를 때 실수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여러분의 성적이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포자에서 수학의 신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네. 잠깐 휴식하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 0.1%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좀 드리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10분만 휴식합시다.
It